새해를 맞아서 뭔가 브이로그 말고 새로운 걸 올려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후 10개월 차가 되었는데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왜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했는지부터 이제 10개월 차가 됐으니까 그간의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니클로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제 브이로그를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가식적이고 약간 일터와는 다른 모습이니까 뭔가 부끄러워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Q&A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중국에서 10년 정도 살았고 인도에서도 1년 반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생활들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워킹 홀리데이고 뭐고 외국에는 여행 빼고는 절대 나가서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사실 주변에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다녀온 친구,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10년간 외국에서 방목된 소처럼 살던 제가 한국의 대학 생활부터 짧지만 회사 생활까지 경험하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수순 같은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죠. 저도 그런 어떤 수순에 저를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거기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 홍조도 생기고 공황장애 증세도 느끼고 진짜 취준할 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누구도 저를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가 그런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원래 되게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 짜증도 많아지고 비판적이고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고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간 키우던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거예요. 아직도 모든 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강아지 배를 이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하여튼 저희 강아지는 유선 종양에 걸려서 수술받은 지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애교 많고 사랑스럽던 저희 강아지가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한 줌의 가루가 되는 걸 보면서 삶의 현타가 확 왔다고 해야 될까요?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무조건 대기업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는 뭘 해야 즐겁지? 라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8살이고요. 회사를 1년 동안 다니긴 했는데 이런저러한 이유로 물경력이기 때문에 28살 하반기, 아마 29살 상반기에 신입으로 취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여자 나이 29에 신입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았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나이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결심하게 되었고, 네, 한국으로부터 도망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 워홀이죠? 워킹 홀리데이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이 여기 와서 살면서 특히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냥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고, 길가에 꽃이 예뻐서 행복하고, 거리가 예뻐서 행복하고, 사람들이 착해서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게 행복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고, 그냥 하루 지나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고민이 없어요. 일단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고, 큰 고민이라 해봤자 내일 도시락 못 사가지?
오늘은 시장 볼 때 뭘 사야지?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은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현실이랑 차단된 느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혀 압박감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거는 사실 뭐 워킹 홀리데이 오면 영어가 는다 안 는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고 직업에 따라서도 좀 약간 차이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에서 일하는데 솔직히 영어가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환경이고 처음에 영어가 이렇게 늘다가 사실 쓰는 말이 항상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점점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저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출근하면은 천지에 깔린 게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공짜 영어 선생님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은 정말 한국에서보다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영어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킹홀리데이의 두 번째 좋은 점이에요. 세 번째로 시야가 넓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저 어릴 때부터 막 외국으로 다른 나라들로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시야를 넓혀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뭔지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이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진짜 그럼 확실히 넓어지구나 느끼고 있어요. 정말 작은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획일화된 삶을 살고 있고 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튀는 순간 그런 악플러들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생각이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일하고 교류하고 또 그런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 지름길이나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별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정말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와서 직접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가 자취방 구해주고 엄마가 음식해서 냉동실에 다 올려주고 가고 엄마가 등록금 내주고 엄마가 용돈 주고 정말 부모님한테 많은 의지를 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 NI 넘버 모금 비자 신청하는 것부터 뭐 NI 넘버 신청하고 와서 직접 발로 뛰면서 방을 구하고 일 구하고 월급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저 혼자의 힘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진짜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여튼 뭐 여기 와서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의 이런 희생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엄마 미안해.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런 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 네, 다 엄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한국 가면 잘하겠습니다. 사실 워홀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 생활의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커리어적인 부분 때문에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감히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저처럼 100%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아는 거고 계속 앉아서 고민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래 3개월만 살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왜 워홀 비자 기간을 꼭 다 채우고 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잘 맞으면은 와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고 또 뭐 도피 워홀이나 생각 없이 어떤 목표 없이 오늘 워홀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근데 물론 목표를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면 더욱 풍족한 워홀 생활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냥 와서 생각 없이 놀다만 가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었을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어쨌든 50, 60살까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진짜 1년, 2년 맘 잡고 이렇게 노는 게 저는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왕 노는 거면 한국에서 노는 것보다 외국 가서 놀면 영어 한마디라도 더 늘고 뭐라도 하나 더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합리화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굵직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두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거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20대니까 하지 나중에 좀만 시간 지나면은 지원하고 싶어도 나이가 안 돼서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고등학교 때 정말 진리도록 선생님에 의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connecting the dot 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말이 정말 많이 와닿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어도 제가 영국에 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경험 하나가 쌓여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2년간 살아감으로써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주어지지 않았을 새로운 경험 또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한 워홀? 남이 봤을 때 뭔가 성공적인 워홀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배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정말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워홀 오세요.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안녕. 워홀 오세요.